또 다른 인물 있죠, 요즘에. 요즘에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이름 발음 어렵습니다. 전청조. 그리고 국가대표 펜싱 선수였던 남현희 씨. 이렇게 등장하는 이 내용인데요. 우선 관련 영상을 좀 묶었는데요. 확인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제 입장에서 이게 정말 잠잠히 일주일이고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질 부분 같은데 어쨌든 시간 지나면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모든 일들. 네, 그런데 제 이야기로 하여금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까 봐에 대한 걱정이에요. 첫 번째는 남현희 감독님. 제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했어요. 나는 그러면 뭘 해줘야 되냐, 이제 친구가 되어달라, 가족 같은 친구가 되고 싶다였어요. 한참 동생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예. 제 딸 아이한테 느끼는 감정을 이 친구한테 느끼게 됐어요. 안쓰럽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꿈 같은 느낌이에요. 그 악마를 제가 믿고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저 또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무리를 일으켜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특히 펜싱인들한테,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제가 너무 무지해가지고. 자, 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 남현희 씨. 그만큼 주목을 받는 인물이었는데 어떤 결혼 발표가 있었잖아요. 전총조라는 인물과 결혼하겠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모습까지 공개 사항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더니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뭐가 그냥 발칵한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근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궁금증을 얘기하시더군요. 도대체 그 전청조는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 하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남현 씨가 내놓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펜싱을 배우러 올 때 28살 여자라고 소개를 본인이 직접 했고, 네, 여자다라고 왔어요.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했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요? 네, 시한부라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고요. 저는 실제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이 힘겹게 저한테 성전환 수술을 한 것에 대한 고백을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고 싶었고, 일단 전청조 무슨 시한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피를 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도 없고, 일단 손정희 변호사. 많은 분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저 부분이었거든요. 무슨 아이를 갖고 싶어 했다. 그다음에 뭐 임신. 근데 법적으로 여성이라면서요, 전청조가. 근데 성전환한 걸로 믿었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상황인 겁니까, 도대체 지금 이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건 여성이다가 명확한 것 같고요. 성전환 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남현 씨는 성전환한 걸로 믿었다 이겁니까? 네, 성전환 했을 뿐만 아니라 생식 능력도 일부 있을 수 있다라는 환상과 착오에 빠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었다라는 인터뷰 내용까지 근데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환을 해도 아이는 낳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제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뭐 고환 관련한 수술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일단 사람이, 저는 이 전청조라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행각은 하나의 연출된 사기 쇼를 다양한 인물 배역들을 시키고 주변을 만들어서 지금 남현희 씨를 철저히 속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여자들이 좀 동정심이 많고 착한 사람들이 들으면 눈물 날 정도 소재만 뻑뻑 뽑았습니다. 일단 시한부. 뭐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든가 뭐 피를 토한다, 이거 다 연출했었겠죠. 이 시한부를 연기를 한다거나 혼외자 들어도 좀 역사가 아파 보이잖아. 어렸을 때 힘들었을 것 같고, 그런데다가 성적인 혼란까지 있는 성전환 수술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믿기지 않은데 약간 믿을 순 없는데 또 그거를 되물어서 따져 묻거나 진실 팩트 체크까지 못한 상황에서 애정 공세를 하고 이제 의지할 곳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니까 좀 판단력이 매우 흐려진 상태 아니었나. 특히 이제 나이가 40이 넘으셨다고는 하지만 또 사회 경험이 부족하거나 또 운동만 많이 하신 분들이 좀 판단 능력이 조금 그 당시에, 지금 말고 그 당시에 좀 흐려졌을 개연성도 있어는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스토리가 충격적이고 드라마로 소설을 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꼬아서 쓰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남현희 씨가 이 사기쇼의 피해자냐,
알고도 가담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좀 의문을 가지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또 예. 이게 뭐 여여 관계일 수도 있고 뭐 남녀 관계일 수도 있는데 일단 친구였다가 친밀해지고 의지하는 것 같으니까 본인이 성전환 수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서 약간 그 상태는 가스라이팅 상태였던 거 아닐까. 그래서 그냥 믿었다 그거를. 그러니까 의구심은 있는데 몇 번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의심해서 묻는 것조차 좀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납득은 잘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고요. 그리고요 남현 씨가 또 설명한 거 있는데 이 전청조가 뭐라고 할까 이게 선물 공세라고 할까요? 뭔가 아무튼 어마어마한 거를 본인한테 줬다. 뭐 이런 걸 좀 설명한 대목이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저한테 처음부터 명품을 계속 사줬어요. 상위 0.01%의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네. 그러니까 대면을 하려면 옷을 명품을 꼭 입어야 된대요. 집도 시그니엘에 와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 100억 시그니엘 집을 제 명의로 해준다고 해서 예. 제가 해주지 말라고 계속 거부했어요. 저 예, 너무 예. 무섭다고. 그 지금- 돈 가지고 있는데요. 전부 다 저는 돌려주고 싶어요. 저는 처음부터 욕심도 없었고 제가 안 올리니까 예. 왜 안 올리냐고. 왜 안 올리냐고 다그쳐요. 네. 자, 손정혜 변호사. 일단 월세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집에 머물렀다는 거죠. 거기 살았다는 거고. 그리고 승용차도 뭐 단순히 그냥 명품이 아니라 수억 정도 되는 차. 그리고 명품 가방들. 그리고 뭐 경호원도 뭐 월 1,500만 원씩 주는 경호원을 몇 명씩 데리고 다녔다. 근데 전청조는 이 돈을 어디서 난 걸까요? 뭐 투자금, 사기금 돌려막기 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소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그 짧은 시간에 그런 수억 원대의 예. 돈을 본인이 근로노동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고 예. 지금 고소고발이나 여러 가지 진정이나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투자금으로 이 돌려막기 해서 현혹시키는 데 썼다. 그리고 현혹시켜서 여기서 또 돈을 받으면 또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또 그 사람들이 고소한다 그러면 무마용으로 쓰는 게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이죠.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워낙 남현희 씨가 국민적인 사랑도 많이 받았던 선수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진실을 확인해주는 차원에서 전국적인 지금 피해 폭로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본인이 얼마나 편취를 해왔는지는 진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전청조 씨 전력을 보면 임신을 소재로 남성들을 속인 경우도 꽤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여자랑 결혼한 이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 치고는 정말 대범하다 못해서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예. 사기 행각을 벌였기 때문에 아마도 가까운 수일 내에 수억 원씩 수천만 원씩 이 사람에게 이 사람 말을 믿고 투자를 했지만 그 돈은 결국 여기 고가의 승용차, 뭐 명품 선물, 뭐 보디가드 비용 이런 걸로 지출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좀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정혁진 변호사. 네네. 일단 남현 씨가 무슨 자동차, 고가의 명품 뭐 이런 걸 일단 선물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뭐 SNS에 올리라고 뭐 막 그랬다는 거예요. 왜 안 올리냐고 섭섭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올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근데요, 이거 아무리 봐도 이게 누군가 피해자를 만들어서 생긴 돈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럼 이게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이게 공범이 되면 환수가 될 수 있을 텐데 예. 만약에 공범이 아니면은 뭐예요? 공범이 아니면 그냥 선물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법적 선의로 몰라서 그냥 받은 것뿐이다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남현희 씨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막장 드라마도요. 예. 그 스토리를 이런 식으로 짜면 욕 먹어요. 이거 막장 이렇게 드라마 짜면 욕을 먹는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 전청조라고 한 사람이 예. 재벌 3세 혼외자 호소인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재산 잠깐만요. 잠깐 이게 복잡한데 뭘 호소했다고요? 재벌 3세 혼외자 호소인.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성전환했다고 했고 예. 그다음에 통장에 돈이 51조가 있대요. 그렇죠. 51조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51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강연하면서 돈을 갖다 받았다는 거거든요. 51조면 우리나라 만약에 진짜 51조가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1등 부자 아닙니까? 51조가 있으면요.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 예. 1조 부자면 하루에 1억씩 써도 예. 원금이 그 이자만으로도 1억씩 나오는 거예요. 이자만 1억씩. 하루에. 하루에. 그러니까 51조가 있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하루에 이자만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투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51억씩 죽을 때까지 써도 예. 51조는 남아 있는 거라고요. 그런 돈이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뭐 명품에다가 그 뭐
차가 예. 또 그냥 보통 벤츠를 넘어서는 3억짜리 차라고 하고. 아까 뭐 잠깐 뭐 이렇게 표시가 나왔는데 아무튼 그건 단순한 그냥 좋은 차가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남현희 씨 몇 년생인지 제가 찾아봤더니 81년생이에요. 전 씨는 몇 년생이냐면 96년생이에요. 아, 그러니까 15살 차이가 나고 이게 남녀 관계인지 여여 관계인지도 모르겠고.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공범이라고 하는 게 공동 정범도 있고 그 교사범도 있지만 예. 방조범도 있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이걸 지금까지 남현희 씨가 계속 몰랐다라고 그렇게 그 주장을 해도 예. 어느 순간에는 알았을 거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 전 씨의 사기 행각에 방존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누가 봐도 남현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용해서 그냥 그 피해자들을 그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남현희 씨가 아무런 그냥 난 책임이 없고 그냥 내가 받았던 명품 그냥 돌려주면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상황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논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 준비된 내용은 무슨 어떤 뭐 기업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뭘 물려준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설명이 좀 있어요.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동료들과 후배들은 실업팀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먼저 만들어 달라고 한 건 아닌데 먼저 이제 피호텔로 네, 실업팀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전청조가 네. 먼저.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꿈 같은 얘기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정말 고마웠었던 거죠. 저는 아이를 낳고 싶어는 했어요. 네. 전청조를 만나게 된 거고 음. 또 전청조 또한 아이를 낳고 싶다. 파라다이스에 뭐 자식을 물려주고 싶다. 저기에 등장하는 뭐 기업 이름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뭐 지난주부터 이제 펄쩍 뛴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일단 이런 강력하게 이제 부인하는 입장이 나왔고요. 네, 손정혜 변호사. 가만히 앞선 영상 쭉 들어보면 남현 씨가 굉장히 자세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입장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 의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남현희 씨가 지금 본인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요. 예. 방어한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고소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현희 씨가 하는 관련된 이제 운동 사업과 관련해서도 투자를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주된 역할은 전 씨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남현희 씨도 어찌됐든 민사상 피고로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고요. 범죄도 이제 이미 이제 피고소인으로 고소장이 나오거나 진정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랑 전청조 씨랑 이렇게 구분해서 나도 사기의 피해자가 명확히 되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범이 아니더라도 방조범으로 일부 책임을 져라라는 목소리가 피해자들 사이에서 나올 여지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이 사건이 자기 입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약간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엽기적인 면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대중들에게 어찌됐든 호소력 있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기의 피해자가 됐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공범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 적어도 방조범일 수 있고 본인의 가실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윤리적 도의적으로 책임감을 강하게 가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법적 책임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보이스피싱이나 정말 황당한 사기 사건들 엄청 많거든요. 예. 저기 뭐 부산에 금이 이만큼 있고 이런 별별 사건들 많잖아요. 왜 속나 보면 정말 치밀하게 속이려고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그 어떻게 보면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들로 있는데 그런데 그 피해자에게 자칫 계속 너무 엄격한 잣대로 손가락질하다가 또 피해자가 좌절하거나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좀 수사 결과를 좀 빨리 신속하게 해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전청조가 피해를 얼마나 야기했는지를 좀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범죄 수익이 남아있다면 빨리 회수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이 막상 지금 남현희 씨는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전청조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금 소재 파악을 하고 있는데 소재 파악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체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하려면요. 예. 어찌됐든 피해자 진술들을 다 어느 정도는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좀 소환 조사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되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남현희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전청조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도 냈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피해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가족분들도요? 네, 저희 엄마랑 제 동생과 제 친척들, 주변 사람들 명의로 뭔가를 했던 정황도 요번에 제가 확인을 하게 됐고 너무 많은 나쁜 짓을 많이 해왔어요, 전 청조가. 그래서 저도 고소를 할 생각이에요. 네,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려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남현 씨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좀 꺼내놓으신 분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제 지인이 사기 피해 미수를 입었어가지고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가 이 전천조 관련된 업체가 강서구 소재 업체인 것을 확인을 하고 제가 이 사건은 이제 강서 구민들도 피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싶어가지고 한번 파헤치게 되었습니다. 남현 씨는 성 전환을 하고 나서 전청조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한테 제보를 주신 분들 중에 제보자가 여성분이신데 이 전청조 씨가 친한 언니 동생으로 지내는 관계인 상태에서 같이 밥을 먹었기 때문에 전청조 씨가 이제 언니라고 하는 것도 남현희 씨가 다 들었고요.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거는 나는 피해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피해자인지 본인이 좀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용만 당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용당한 건 없어 보이거든요. 상당히 좀 모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일단 김민석 강서구 의원의 저런 어떤 입장,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경찰 관계자 어떤 설명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화면에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남현 씨 공범 여부 관련 뭐 이런 질문도 좀 나왔거든요. 게다가 경찰 관계자가 진정서 얘기를 하면서 진정서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볼 방침이다. 까지까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좀 확인해 보겠다. 어떤 원칙을 좀 얘기했어요. 최혁진 변호사. 네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글쎄요, 남현희 씨가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무슨 피해를 받는지, 무슨 범죄를 당했는지 제가 봤을 때 지금 드러난 것만 가지고는 의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남현희 씨는 전청조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누릴 거 다 누렸잖아요. 일단 좋은 차도 타봤고, 좋은 백도 들어봤고, 좋은 데에서 뭐 하룻밤 자보기도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특별하게 그 고소할 만한 그 건수가 있을 것인지,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뭐가 제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빨리 전청조 체포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좀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그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 가지고 이렇게 온 방송에서 이렇게 계속 떠드는 게 이제는 피곤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전청조가 조사를 체포됐다가 잠깐 받고 석방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뭐 잠적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게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빨리 소재 파악해가지고 그다음에 전청조 입장에서도 빨리 이 정도 됐으면 뭐라고 한마디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마디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손정혜 변호사. 남현희 씨가 억울할 수도 있는 지점이 있습니까? 사실관계 파악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본인은 본인을 굉장히 사랑으로 애정을 가져와서 다가왔던 사람이 전청조라고 생각해서 친밀해졌던 걸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전청조는 전혀 그런 마음과 없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혼인빙자 사기, 투자 사기에 활용한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 배신감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두 번째로는 경위야 어찌됐든 대국민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의구심에 휩싸여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고요. 아까 사기로 고소한다라고는 안 했지만 고소한다는 걸로 봤을 때는 일부 투자 약정을 하거나 일부의 자금이 건네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본인이 언제 이 사람이 사기를 치는 거라는 걸 알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라도 주변에 알렸으면 주변 사람들이 투자를 안 했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도의적,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예. 나아가서 알면서도 적극 협조했다. 이거는 방조범이 될 수 있어서 향후의 수사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약간 이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복잡하기도 하고요. 아, 이런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약간 어리둥절 그리고 당하게 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소개해드렸고요.